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 지금 미국 증시가 혼조세인데요. FOM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신풍제약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환율 관찰국이 유지됐습니다. 네, 이번에 FOMC 회의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 4시 곧 있으면 하죠. 지금 이제 약 2시가 됐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미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봐야겠죠. 자산 매입, 시장 지원,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미국 대선이 바이든 당선인이 미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미국 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제가 5차 경기 부양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1차, 2차, 3차, 4차가 진행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안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고사 직전인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의 수혈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4차 조금 포함되긴 했고 5차부터는 이제 풀린 유동성을 기반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대립인 겁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의 처방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마주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 대선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빨리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의가 12월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1분기 시장까지 영향을 주겠죠. 미국 대선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입니다. 빨리 정부가 자리를 잡고 인선을 마무리하고 모멘텀을 결정한 다음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미국 대선 리스크가 있으니까 지금 좀 관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풍제약에 대한 뉴스입니다. 회사는 아니라는데 신풍제약 피라맥스 사재기 유감 이한나 기자라는 분 되게 많이 보이네요. 제가 항상 좀 어이없는 기사를 봤을 때 기자의 이름을 보면 그분의 이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안내문 그 코비드19 상황으로 뭐 블라블라인데 의미 없어요. 자, 그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신풍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단기 트레이딩하고 엑시드 했죠. 신풍제약의 하락 흐름과 분봉을 분석한 다음에 신풍제약은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급등이 예상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급등한 이후에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인 상황이고 저는 그냥 관망하고 있는 단계예요. 적당한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풍제약이 현재 급등해서 고가권인 건 맞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겠죠? 아니야. 신풍제약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는 딴 데 가서 하시고요. 예,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권을 봤을 때 고가다. 이거는 뭐 부정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이 기사는 다분히 의도적이란 겁니다. 잘 보세요. 신풍제약은 지금 거래량이 많고 급등을 연출했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기사를 썼을 때 이 기사의 파급력이 있다 없다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압니다. 더군다나 언론을 다루는 업체잖아요. 언론사는. 그러면 자기들이 기사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그 영향이 어느 정도 갈지 알면서 쓴 겁니다. 일단 태광경을 끼고 보시고요. 두 번째, 적나라한 단어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 발췌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아,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기 전에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제 내용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나 국내 현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부정적이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 기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
그 점심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 사실을 가지고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진짜 내가 정말 바빠 죽겠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줄이 엄청 길어서 엄청 짜증을 내면서 기다려서 먹었는데 또 맛이 또 뭐 그저 그렇긴 했지만 맛은 있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나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혓바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틈을 탄다 약간 부정적이죠. 특정 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가짜 뉴스를 타고 아예 그냥 가짜 뉴스로 그냥 지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뭔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뭐냐고요. 예. 자기들이 뭔데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그 코테이션까지 넣어 가면서 그 특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오판이죠. 타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려를 누가 낳았죠? 지금 나온 뉴스인데. 당신들이 입으로 지금 똥을 싸고 있듯이 우려를 낳고 있는 건가요? 근거 없는 복용 후기도 넘쳐납니다. 뭐 뉘앙스가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딱 가르마 태우고 보면 그냥 저 사람들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부정적으로 쓴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적 같은 후기들은 무슨 기적 뭐 안전뱅이가 일어났나요? 왜 기적 같은 후기죠 이게? 한때 암세포를 사라지게 한다던 구충제 열풍을 구충제 열풍이랑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충제 열풍이랑 같은지 안 같은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충제 열풍이다라고 대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치환을 했는데 자칫 보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착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코로나19 치료제로는 어떤 효능도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효능도 이건 뒤에 말씀하시고요. 신풍제약도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부랴부랴 봤어요? 신풍제약 가서 봤어요?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기재하는지? 노답? 예. 부랴부랴 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부랴부랴는 부리아부리아의 어원입니다. 피라맥스는 뭐 블라블라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다고 공지를 띄웠습니다. 뭐 저건 사실이죠. 전문가들은 피라맥스를 의사의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오남용할 경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요. 오남용. 오남용. 그냥 하나를 먹는 건데 무슨 남용인가요? 이것도 부정적인 어구고요. 임의로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죠. 강조, 전문가, 강조하는 게 어디 있죠? 예. 자기들이 지금 강조라고 했죠. 사재기 열풍을 막기. 사재기 열풍. 이거 전문의 처방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면서요. 근데 살 수 있는 약국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사는데 무슨 뭐 이게 사재기 열풍인가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사재기 하고 있다는 거. 역부족해 보입니다. 역부족. 신풍제약 피라맥스는 국산 치료제입니다. 국산이란 걸 왜 얘기하죠 갑자기? 이분들 사대주의가 있나요? 신풍제약이 국산인데 뭐 어쩌라고요? 국산이면 별로라는 겁니까? 소문만 믿고 자칫 위험한 상황에 자칫 위험 임상 3상 이후 효과가 입증되면 그때 복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사입니까? 왜 이런 권고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기사 정말 어이없죠. 저만 어이없나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어떠한 효능도 입증된 게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나? 그 5월에 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19 임상 이상 시험 개시자 임상 이상 시험 개시했고 피라맥스는 임상 4상까지 끝난 약입니다. 그러니까 인체에는 무해한 편이다라고 임상 기준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 4월 3일에 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했습니다. 고려대랑 같이 했죠. 그 다음 또 고려대입니다. 7월에 고려대 의대 교수진 신풍제약 피라맥스정 코로나 억제 논문을 발표했다. 지금 아까 기사에서 어떤 효능도 입증된 게 없다고 했죠. 이 연구 결과도 제가 맞다라는 건 보장 못합니다. 못해요 저도. 근데 어떤 효과도 입증된 게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있잖아요. 그 사람 언론을 다루는 사람이 검색 한 번 안 해봤을까요? 이런 논문이 있고 발표가 있고 검색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죠. 저런 건 진짜 만약에 저 금감원에 조사 들어가야 돼요. 저런 기사는 진짜. 자,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한국을 유지했답니다. 중국도 그대로. 중국이 그 미중 무역 분쟁 1차 합의 이후에 1차 합의 직전에 환율 관찰국으로 격하했죠. 원래 환율 조작국이었습니다.
유지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환 리스크는 없다라는 거고요. 왜 관찰국이에요 하면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그 관찰국입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이번에 환율 조작국에 추가됐다. 예, 틈새 시장으로 베트남은 참 알죠? 베트남. 코로나 1일 확진자가 1078명입니다. 예, 괜찮아지는 듯 하더니 다시 1000명대네요. 락다운 리스크의 해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해치를 적당하게 해두었기 때문에 사실 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자, 한국 코로나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1차 때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그 확진자가 대폭 상승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저점을 깨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200대를 보고 있습니다. iShares 한국 ETF가 하락 중입니다. 선행지표로 변경됐죠. 어제 iShares 상승으로 끝났고 오늘 한국시장 상승했죠. 이게 철수의 분홍 팬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지표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수의 분홍 팬티급은 아니다. 부정적인 기사들이 요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포트를 변경할 만한 게 없죠. 네, 지금은 되게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미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적절히 일어난다면 제 포트를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예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까라고 하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기사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뭐 굳이 이 타이밍에 저들도 기사를 쓰려면 돈을 써야 되고 돈 주고 채용한 기자가 조사를 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굳이 부정적인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굳이 뭐 당신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고 언제 이제 와서 부정적인 기사 쓰면서 우리한테 무슨 경고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국제 유가는 불붙었는데 정제 마진은 계속 곤두박질. 알겠습니다. 낸드 공급가인 계속. 배당 축소 논란 은행주 연말에도 하강 기류. SK증권이 ITM 반도체 4분기부터 정상 궤도 진입. 목표가 하향. 에코마케팅이 영업이익 하향 조정 목표가 하향. 테스가 내년 메모리 반도체 투자 축소에 투자액은 하향. 테스형이 별로 안 좋네요. 한국 증시 좋다는 JP모건이 셀트리온을 사지 마라. 이런 것들. 제가 왜 셀트리온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장기 박스권 깬 한국 증시 새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또 맞추지도 못하는 것들이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이 댓글에 보니까 제가 그 뺨 때리는 영상 넣으니까 뭐 듣기 싫다, 뭐 거슬린다 이러시는 분들 있던데 뭐 제 컨텐츠에 맞게 넣고 있는 겁니다. 예. 소리는 좀 줄였어요. 자,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코스피 12개월 예상 뭐 블라블라 하면서 새해에도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다면 국내 증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리서치 센터장 정도 되네요. 자, 3월 25일입니다. 뻔하죠. 저는 코로나 때 보는 겁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은 뭐 V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저점이었고 리먼 때는 현재는 저점으로 보기 애매하다. 3월 25일이에요. 잘 가요. 자, 이호섭 자본시장 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연구원이에요. 실장이에요. 이건. 예.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약 60조 원 규모의 블라블라 해서 두 가지만 달성해도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6월 18일에 자본연 한국증권학회 공동 심포지엄 기사를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바이오 업종 위주로 우수한 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상승 여력이 높다. 좋습니다. 역시 오른말 하셨네요. 자,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전제하고 단기 하락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외신입니다. 페드 미팅이 끝났다고. 끝났고 이제 발표하는 거죠. 예. 맞네요. 리테일 세일은 나왔습니다. 페드의 발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시장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홀드업 이제 뭐 약간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12월에 지금 락다운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보다 나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유럽 증시는 괜찮습니다. 산타랄리가 스티뮬러스 톨크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진행 상황에 따라 산타랠리가 온다라는 거고요. 산타랠리가 외국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인가?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불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for the first time. 예, 처음으로. 좋습니다. 그럼 약 2200만을 돌파했다는 거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전 비트코인, 알트코인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반씩. 비트코인은 괜찮은데 알트코인이 지지부진했고 지 혼자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는데 드디어 제가 가지고 있던 알트코인이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오일 스탁파일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오일 재고량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져서 유가는 괜찮습니다. 내신입니다. 국민연금이 코스피 랠리 속 올해 수익률 7% 전망. 지금 국민연금 계속 팔고 있죠. 예, 코로나 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될 그 자본 규모를 넘었기 때문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내년에 목표 초과 수익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0.2포인트로 결정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유추해 보면 계속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한다면 국민연금 계속 판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목표 초과 수익률을. 그러면 증시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얘들은 줄여야겠죠. 규모를. 그러면 국민연금 등이라는 창구는 계속 판다. 거래소가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 등 26개 종목 집중 감시.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펀더멘털 기본적인 분석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장치는. 그런 것들은 분석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50년 도시가스 없어지고 내연차 사라진다. 이 그린 뉴딜 관련이죠. 수소는 언젠가는 각광받을 겁니다. 수소는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워런 버핏 경제 전쟁 중 미 소기업 확대 지원해야.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예, 그쪽에 많이 투자를 했나 봅니다. 기업 규제 더 센 게 온다. 중대재해법 기업 연자죄. 이게 산재가 발생했는데 사망을 하면 구속을 하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당연히 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업은. 이걸 돈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기 때문에 너무 막 언론에 대입해서 그 노동자들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대표적인 게 노조죠, 노조. 노조도 나쁜 노조가 있어요. 강성 노조는 한 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7% 노조는 정당한 노조인 겁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죠. 근데 일부 강성 노조, 그 폐악적인 노조들 때문에 안 좋게 보이는 거지.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보시다시피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 좋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안 좋게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다. 지금 미국은 약간 소비랑 생산이랑 좀 불균형이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요. 보조금을. 쓰기는 많이 쓰는데 생산은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주요 이벤트는 이런 게 있었는데 별 영향 없었습니다. 오늘. 영향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혁신 성장 대전이 다가오고 있고요. 자, 오늘 증시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상승했고요. 근데 오늘은 좀 나았죠. 그래도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는 괜찮았을 거고요. 그 하락이 끝난 다음에 전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단기 트레이딩도 나쁘지 않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저는 뭐 딱히 또 볼만한 게 없어서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 지금은 뭐 니나노 노래 다 부르고 있는 거죠. 진짜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시장입니다.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걱정하면 돼요. 예. 설마 뭐 갑자기 악재가 발생해서 다 못 팔게 다 하한가 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 정도의 악재가 발생할 타이밍은 현재는 아닙니다. 근데 뭐 갑자기 운석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뭐 달라지겠죠. 지금 기관 투자자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판 것만큼 또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의 상승을 굳이 큰 의미 부여는 좀 어렵다. 지금 더군다나 미국의 선행 지표인 ICO MSCI 코리아가 하락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하고 내일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은 양시장을 좀 매수해서 오늘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외국인한테 디펜던시가 걸려 있습니다. 그걸 좀 상기하시고요. 투자자 예탁금과 CMA 잔고는 시장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신용융자가 좀 걱정입니다. 이제는. 근데 제가 어제 이론적으로 신용융자는 투자자 예탁금 상승 규모를 봤을 때, 증시 주변 자금 상승 규모를 봤을 때
30초까지는 무난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다우존스는 약보합, 나스닥은 상승 중이고요. 테슬라랑 벨로다니 라이다 같은 종목들이 상승 중이고요. 지금 바이오텍이 별로 안 좋습니다. 모더나랑 화이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유로존은 좋죠. 보시다시피 아까 봤듯이 유로존은 그 기대했던 것보다 좋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상승 중입니다. 원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MSCI 펀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죠. WTI는 그 원유 재고가 좋게 나왔지만 그건 이미 선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21년에 수요도 좋아질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오펙에서. 그리고 현재 그 EIA에서 발표한 원유 재고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WTI가 50불을 넘는 상황이 오겠네요. 근데 왜 한국에 있는 ETN들은 이렇게 반응이 없냐 하면 그 월물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구성을.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룰 시간이 있겠죠.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제가 목금 휴가입니다. 휴가라서. 왜냐면 제가 금요일이 기념일이거든요. 예, 우리 집 사장님하고 계약한 날입니다. 예, 결혼 기념일이죠. 그래서 뭐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목금 휴가기 때문에 그냥 좀 쉬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면서, 근데 멀리는 못 가겠죠. 코로나 때문에. 좀 방역 수칙 잘 지킬 만한 곳으로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